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좀 더 정확한 중국 경제 이야기 차이나 이코노미 채널 CC입니다. 오늘 푸빅의 조민주 연구원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2주 만에 뵙네요. 네. 네. 자, 그러면 2주 만에 조민주 연구원 푸빅 회장님과 함께하는 마켓 서머리, 전일 시장 어떻게 움직였는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26일 상하이 종합지수는 전 거래일보다 0.95% 하락한 3,441.17포인트로 장을 마감했습니다. 선전지수는 전 거래일 대비 0.89% 하락한 14,224.45포인트로 장을 마감했습니다. 상하이 종합지수와 선전지수는 강보합으로 오전장을 시작했으나 소비재 부문 조정과 차익 실현 심리 그리고 미증 갈등 우려와 통화정책 긴축 등 불안 요소로 인해 하락 마감했습니다. 산업별로는 석탄, 의료, 제약 등 산업이 상승했으며 인도의 코로나19 급증세가 원료의약품, 의료기계 관련 업종에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됩니다. 한편 양조업, 증권업, 보험 등 산업은 하락했습니다. 다음은 홍콩 항생지수입니다. 강보합으로 출발한 항생지수는 기업 실적 발표를 주목하는 가운데 차익 실현 매물이 증가하면서 전 거래일 대비 0.43% 하락한 28,952.83포인트로 마감했습니다. 산업별로는 런던 금속거래소에서 구리 가격이 2011년 이래 최고치인 톤당 9,631달러까지 오르는 등 비철금속 가격 상승세가 지속되면서 기금속, 비철금속, 건설업 등이 상승했고 석유, 은행, 유틸리티 등 산업이 하락했습니다. 한편 개별 종목 중에서는 모바일 게임 개발 및 운영업체인 비어가기가 전 거래일 대비 98.44% 폭등했습니다. 네, 3대 지수 모두 좀 전강후약의 흐름을 보여줬는데, 일단은 말씀하신 대로 실적 발표 기간에 따른 좀 관망세와 실적 발표 이후 차익 실현 매물이 영향이 있는 것 같은데, 특별하게 뉴스는 또 딱 없는 것 같아요. 네, 없는 상황 속에서 3대 지수 좀 약한 모습이 나왔고요. 말씀하신 것 중에 좀 독특한 게 비어각이라는 기업이 홍콩 상장된 기업이고, 전일 무려 98%, 100% 가까운 폭등을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홍콩 같은 건 상한가가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정도의 상승은 매우 놀랍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나요? 네, 텐센트 홀딩스의 전액 출자 자회사인 THLH 리미티드가 주당 0.6941 홍콩 달러에 1억 7,180만 주를 매입해 총 거래액이 1억 1,900만 홍콩 달러를 기록했으며 이로써 THLH 리미티드는 비어가기 지분 10%를 보유하게 됐습니다. 일종의 약간 M&A 이슈로 상승 급등을 한 거군요. 네, 98.44% 상당합니다. 네, 전일 증시 흐름 살펴봤고요. 주요하게 살펴봐야 할 매크로 뉴스, 거시 뉴스는 어떤 것들 갖고 오셨나요? 네, 오늘 매크로 뉴스에는 시장관리감독청국의 방독점 관리 강화, 상하이국제탄소금융센터 건설, 교육부의 인공지능 활용 강화에 관한 기사를 준비했습니다. 중국 시장관리감독청국은 2020년 한 해 동안 처리한 반독점 사건이 109건으로 벌금액은 4억 5천만 위안에 달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반독점 규제로 공정 경쟁 시장을 형성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시장관리감독총국은 2021년 주요 업무로 인터넷 거래관리 감독 규정을 개선하고 법 집행을 강화하며 국가 인터넷 거래 관리 감독 플랫폼 구축을 언급했습니다. 네, 시장관리감독총국 최근에 많이 들리는 기관 이름입니다. 알리바바의 역대 최대의 과징금을 또 부여했는데 이제 이것이 메이투안으로 바톤이 넘어갔다고 합니다. 조사를 착수한다고 내용이 올라왔는데 어떤 상황인가요? 네, 전일 26일 시장관리감독청국은 중국판 배달의 민족이라고도 할 수 있는 메이투안을 반독점법 위반 의혹으로 입건 조사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어 메이투안은 조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법에 부합하는 업무관리 수준을 제고하며 사용자 및 각 주체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일단은 오늘 시장에서는 메이투안이 좀 강한 반등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최근에 좀 약한 모습을 보이다가 어떻게 보면은 그렇게 심각한 벌금이 나오지 않을 거라는 예상도 있는 것 같습니다.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다음 뉴스 말씀해 주시죠.
네, 중국 상하이시 천인 상무부시장은 상하이의 미래 발전을 언급하면서 탄소금융을 상하이 국제금융센터 건설의 중요 부분으로 삼고 전국 탄소거래 시장을 기반으로 국제탄소금융센터를 건설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구체적으로 탄소금융 혁신을 위해 탄소금융의 현물, 선물 등 금융상품을 적극적으로 모색하고 탄소펀드, 탄소채권, 탄소보험 등의 금융 혁신을 지원할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또한 탄소 배출 정점, 탄소 중립의 투영자 메커니즘을 구축해 금융자원이 녹색 발전 분야에 유입될 수 있도록 유도할 것이라 강조했습니다. 네, 얼마 전에 인민은행에서도 저탄소 관련 이 펀드에 대한 얘기도 했었는데, 그 이어서 상하이에서 탄소 금융센터를 건설하겠다. 지역 차원에서 이 어떤 이 헤게모니를 잡아가겠다는 노력인 것 같습니다. 또 금융에 있어서 이 상해의 역할도 기대하는 상황이고요. 탄소 금융 좀 생소하긴 하네요. 네,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봐야 할 거짓 뉴스는 어떤 게 있나요? 네, 중국 교육부는 인공지능 등 차세대 기술과 교육 시스템을 융합시켜 14.5 계획 기간 동안 높은 수준의 교육 체계와 양질의 교수진을 구축할 것이라 밝혔습니다. 이에 교육부는 제2차 인공지능 교수진 시범 구축 추진 업무에 관한 통지를 발표했으며 세부적으로 인공지능을 이용해 교사 관리 및 평가 개혁, 교사 교육 개혁, 농촌 학교 교사 발전을 추진할 방법을 모색할 것이며 교수진 역량과 관리 능력을 제고해 양질의 교육 체계를 구축할 것이라 강조했습니다. 또한 일부 지역에서 교사 스마트 어플리케이션 개발, 스마트 교육 수준 제고, 교사 빅데이터 응용 등 6개 방면에서 힘쓸 것이라 덧붙였습니다. 네, 중국 교육부에서 나온 얘기고, 어떻게 보면 중국 공교육에 관한 이슈인 것 같습니다. 이 코로나 상황 속에서, 사교육, 온라인 교육 쪽의 어떤 흐름도 같이 한번 봐야 될 것 같고요. 공교육이 이렇게 올라오는데, 흔히 말하는 온라인 교육, 사교육이 그보다 뒤처질 리는 없고, 더 많은 침투율을 보이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네, 그러면 오늘 가져오신 상장기업 뉴스들은 어떤 기업들이 있을까요? 네, 첫 번째 기업은 북방화창입니다. 북방화창은 첨단 반도체 공정장비 공급 업체로 첨단 전자공예 장비와 정밀 전자소자를 주업으로 하고 있으며 반도체 장비, 정밀소자와 진공 이 3개의 사업군을 구축하여 반도체, 신재생에너지, 신소재 및 특수 정밀소자 등 영역을 커버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4월 22일 북방화창은 35명 이하의 특정 인물을 대상으로 비공개 주식 발행을 결정했다고 공시했습니다. 모집 자금 총액은 85억 위안 규모로 예상되며 해당 자금을 통해 반도체 장비 산업화 기지를 확장하고 첨단 반도체 설비를 연구 개발할 것이며 고정밀 전자부품 산업화 기지를 확장할 것이라 밝혔습니다. 그중 31억 4천만 위안을 첨단 반도체 설비 개발, 연구 시설 개조와 설비 구매에 사용할 계획이며 설비는 선진 로직 핵심 공예 설비, 선진 패키징 장치, 미니 마이크로 LED 핵심 공예 설비와 태양광 핵심 공예 설비 등을 포함한다 밝혔습니다. 아울러 반도체 설비의 산업화 및 생산기지 확장 프로젝트를 위해서는 38억 2천만 위안을 투입할 예정이며 생산기지 완공 후 연간 기준 집적회로 설비가 500대, 신능 반도체 설비 500대, LED 설비 300대, 태양광 설비 700대 생산 능력을 갖출 전망입니다. 네, 북방화창, 중국의 반도체 장비 업체죠. 국내도, 반도체 슈퍼사이클 상황에서 반도체 메이커보다는, 반도체 장비 업체들이 큰 폭의 상승을 보이고 있습니다. 북방화창 대표적인 중국 반도체 장비 업체인데, 오늘 말씀하신 뉴스는 이 비공개 주식 발행, 그러니까 이게 유상증자인지 무상증자인지 어떤 형식은 좀 확인해 봐야겠지만, 어떤 자금 조달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 자금 조달을 한 것 같고, 다양한 곳에 사용한다고 하는데, 이거를 어떤 수익을 낸다고 보는 건가요? 첫 번째 프로젝트를 통해서는 연평균 74억 위안의 매출을 올릴 것으로 예상되며 연평균 이익 총액이 8억 667만 위안을 기록할 것이라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프로젝트인 고정밀 전자부품 산업화 기지 확장을 통해서는 고정밀 쿼츠 결정 발전기 22만 개와 특수저항 2천만 개를 양산할 수 있는 생산 능력을 확충해 연평균 4억 4,272만 위안의 매출과 1억 3,260만 위안의 이익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요약하면 위 두 사업만 실행돼도 연평균 9억 4천만 위안의 이익이 예상되며 참고로 2020년 북방화창의 연간 이익 총액은 6억 8,400만 위안을 기록했습니다. 네, 이 자금 조달을 통해서
현재의 그 이익분의 상당수분을 발생시킬 수 있다라고 전망을 하고 있는데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주가 흐름 자체는 이런 주식 발행 이슈에는 또 주가가 하락하기 마련인데 최근에 북방가치 주가는 상승세를 좀 이어가고 있다는 점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기업 말씀해 주시죠. 네, 장충고시는 중국의 혁신 바이오 기업으로 유전자 공학 제약, 신형 백신, 성장 호르몬 등 다양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장충고시는 2021년 1분기 매출액이 22억 8,100만 위안으로 전년 동기 대비 37.35% 증가했으며 2019년 동기 대비 28.51% 증가했다고 공시했습니다. 순이익의 경우 전년 동기 대비 61%, 2019년 대비 139% 증가한 8억 7,500만 위안을 기록했다고 공시했습니다. 동사는 성장 호르몬 관련 의약품 사업을 영위하는 금세약업과 수두 및 독감 백신 개발 및 생산을 하는 바이커 생물이란 자회사가 실적을 견인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장충고신 이 제약회사, 바이오회사로 보여지는 상황이고요. 최근에 주가 흐름이 3월 말, 한 달 사이에 한 20에서 25% 사이가 좀 상승한 것 같습니다. 금세 악업과 바이커 생물은 자회사 때문이라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하는 회사들인가요? 네, 우선 금세약업의 경우에는 동사의 주력 제품인 성장 호르몬 관련 제품을 하는 회사인데요. 네. 관련 제품은 주사형, 침형, 의약품 세 가지 분야로 나눠져 있으며 가장 많이 활용되는 침형 제품에서 시장을 독점하고 있습니다. 성장 호르몬 왜소증을 겪고 있는 어린 아이에게만 필요했지만 점차 연골 발육이 안 된 아동, 반장 증후군을 가진 성인에게도 효과가 나타나면서 성장 호르몬의 수요가 점차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에 1분기 실적 공시를 보면 매출액과 순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각각 49%, 70% 증가한 18억 위안과 8억 위안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편 최근 몇 년간 독감 확산 추세에 따라 백신 접종 수요가 확대되면서 바이커 생물의 매출액과 순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각각 24%, 22% 증가한 2억 위안과 5,500만 위안을 기록했습니다. 이외에도 바이커 생물은 2월 1일 중국 허창반의 예심 청구 단계를 통과했으며 현재 등록 단계에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네, 자회사, 성장으로 만든 회사, 그리고 상장을 앞두고 있는 바이커 생물에 대한 얘기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어떤 기업을 갖고 오셨나요? 네, 중국 6대 폴리에스테르 필라멘트 생산 기업 중 하나인 신복명 그룹은 2021년 1분기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동사의 1분기 매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113.57% 증가한 108억 1,700만 위안을, 순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749.93% 증가한 4억 9,700만 위안을 기록했습니다. 이는 전 분기 대비로도 44.9% 증가한 수치로 코로나 회복세에 따라 방직 패션의 수요가 늘면서 안정적인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편 신복명은 2020년 연간 폴리에스테르 필라멘트 생산량이 455만 8,300만 톤으로 시장 점유율이 11.78%에 달하며 판매량 기준으로는 시장 점유율이 12.57%까지 상승했다고 밝혔습니다. 네, 신복명, 다소 생소한 기업인데 의류의 소재를 만드는 기업이라고 보면 될까요? 네. 코로나 회복세로 인해서 해당 기업의 주가도 긍정적인 흐름이 예상된다는 얘기신 것 같습니다. 실적도 안정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것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